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너무나도 절묘하고 환상적인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법 사이즈가 있는 그런 큼지막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 길다랗게 있는 기차처럼 아주 길게 늘어진 그런 흑대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이 기차 같은 흙 모양이 그렇죠. 바로 이쪽에다가 한 집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한 집만 더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이 대마를 살려내는 것이 가능한데, 자, 이 대마가 보시다시피 길이가 긴 만큼 덩치도 그만큼 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집이 날 만한 공간이 그렇게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참신하고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이 흑대마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멋진 발상을 해내면서 이 흑대마를 완벽하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도망갈 수 있는 여지는 잘 안 보이죠. 뭐 이런 데를 젖힌다고 해서 특별히 바뀔 만한 거는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이거는 뭐 단수치고 여기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다가 말뚝을 하나 박으면 끊고 나서 여기를 두면은, 자, 지금 이게 15줄 바둑판인 만큼 흑대마가 살아나기는 쉽지가 않죠. 이어도 젖혀가고, 그리고 이쪽을 늘어도 먹여쳐서 이쪽을 따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흑대마는 잡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19줄 바둑판인 경우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게 19줄 바둑판이면 뛰어나가 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럴 때 필수로 알아두고 있어야 될 장문 방법인데요. 바로 이 자리를 두면은 이게 19줄 바둑판이면 진출이 이제 막히는 경우가 많죠. 이걸 두고 나서 이렇게 늘어가지고 바둑판 사이즈가 크더라도 이 장문은 필히 기억을 해놔야 되는 그런 아주 멋진 장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이 괜히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런 곳을 젖히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나중에 어차피 백이 이쪽을 젖힌다고 해도 흙은 이미 한 집이 나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좀 공간 자체가 다른 곳에 좀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귀 쪽에서 백도를 압박하는 건데요. 자, 역시 젖혀가는 것이 일감이 되겠습니다. 흙이 그냥 두 집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이 백대마한테 압박을 가해가지고 뭔가 한 집을 캐내야 되든 산삼을 캐듯이 캐내야 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죠. 자, 백이 반격을 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이어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곡사궁을 갖추겠다라는 그런 백의 의중을 쉽게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 곡사궁은 아직까지는 백이 큰 데미지를 입지는 않습니다. 흑이 그 어느 쪽을 들어가도 백이 완벽하게 한 집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이 흑대마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밀어가는 거에는 항상 위험 부담감이 따른다는 것이죠. 여길 둬가지고 이어가면 곡사공이 난 만큼 흑은 반격을 꾀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백이 둔 자리 적의 급소 나의 급소를 이렇게 찔러가면, 자, 이제 석점을 살려야 되는데 백이 원했던 그림이 머리에서 지워지고 말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패라고 부르지를 않기로 약속을 했죠. 나중에 이렇게 메꾸고 흑이 안도도 빅은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길 뒀을 때 어마무시하게 늘어진 패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길 뒀을 때 백은 이 흙을 잡기 전에 욕심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백은 일단은 아생현후의 살타라고, 아생현후의 살타, 나를 일단 돌보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길 둬서 이 곡사궁을 뭔가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이 흑대마를 잡기 전에 내도를 먼저 돌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흑이 한 번 정도는 여길 다시 한번 좀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네가 사는 거는 내가 지켜볼 수 있다. 하지만 나도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백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자, 반격이 가능할까요? 이걸 따내면은 여길 따내겠다라는 백의 그런 깊은 뜻이 있지만 흑은 무시를 해버릴 수가 있죠. 백은 당연히 여기는 너무 도가 지나쳤고요. 따내가지고 이쪽을 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 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여기를 또 반대로 한번 좀 들어가 보는 것도 가능한데, 막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단수치고 살겠다라는 것이죠.
자, 백이 곡사공으로 살긴 했는데 뭔가 흙의 반격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날카롭게 들어왔죠? 자, 이럴 때 이제 겁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백이 여길 들어오나 여길 들어오나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 흑대마를 놓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백은 반격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여기를 잡기 전에 이 단수로 반격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집만 지어낼 수 있다면은 지워낸 다음에 돌아가더라도 백은 살아가고 흑은 잡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했을 때 뭐 흑이 이런 데를 들어가는 거는 받아줄 사람은 없잖아요. 따내고 나면 이렇게 흑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길 둬도 되고 먹여쳐도 된다는 거죠. 이런 사석 작전은 별로 뭐 통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모양이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면은 두 집을 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흙이 반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똑같은 작업을 그대로 해주면 되죠. 이걸 단수치고 나서 여기를 막던지 아니면 이쪽을 먹여치고 나서 따냈을 때 이쪽을 막아가면 자, 흑의 지금 공격이 무위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쉽게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가 날카롭긴 했는데 이 백에 막아가는 수에 좀 시원치 않네요. 그러면 내가 먼저 공격을 여기서 압박을 할까? 백이 받는 걸 기다렸다 돌아가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그건 뭐예요? 백이 안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흑이 타이밍을 갖고 논다라는 표현이 맞겠는데 야, 이거 흑이 타이밍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바둑은 타이밍 각을 잘 재는 사람이 역시 고수로 거듭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잊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백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 흑이 나름대로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을 함으로써 백을 좀 압박하고 흑대마를 살리려고 했는데 백의 그냥 침착한 응수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늘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자, 이게 무시할 만한 수는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곡사공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길 둬주면 이쪽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서 백이 살게 되겠지만 이쪽을 붙이게 되면은 역시 백이 조금 귀가 많이 빨개질 수밖에 없게 되죠. 잡으러 왔다가는 반격을 하게 돼서 자, 이제는 오히려 백이 거꾸로 잡혀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결국은 이 한 집이 나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가 틀렸는지 알겠죠? 그렇죠.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내가 먼저 선점해주면 자, 이렇게 백한테 근사한 곡사공을 내주고 흑대마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막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끊었을 때 양완격처럼 보이는데 이걸 따내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흑이 먹여쳤을 때 백이 반대쪽을 따내면 양완격이라는 꿈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그런 꿈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백이 양완격을 좀 무서워해서 늦춰받았다가는 예정에 없던 패가 등장함으로써 패감을 쓰고 흑이 바깥을 유유히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럼 이제는 안쪽에서 남은 급소가 몇 개가 안 보이는데 설마 여기 붙여가는 수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어때 보이시나요? 자, 역시나 이거는 이으면은 이쪽을 찝는 거는 다 된 밥에 재가 빠지는 그런 수가 되는데 흑이 그 자리를 가만히 늘어주면 백이 더 이상은 여길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아까 한번 확인을 했었죠. 자, 이렇게 흑이 안 되는 수도 성립이 됩니다. 바둑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내가 떡수를 뒀는데 상대방이 응징을 못하면 그게 희대의 묘수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자, 역시 쌍방간의 최선의 결과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백은 그냥 이 정도로 둬주면 됩니다. 여길 두면 이어가지고 패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두면은 자, 그냥 이렇게 돌려치는 정도로 흑돌 2점을 제압하더라도 백에게는 아무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할 만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왜냐면 백이 일단은 흑이 백을 잡는다는 발상은 좀 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양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뭔가 좀 정말 비상수단을 써야 됩니다.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젖혔을 때 여길 뒀으니까 내가 한번 끼워간다. 어때 보이시나요?
자, 이게 무작정 공격을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요. 무작정 수비만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백이 일단 수비하는 정도로 내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랬다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떡수가 묘수로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백이 아주 곤란해졌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지금 백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수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공격을 해야죠. 칼을 뽑을 때는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흑이 안쪽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이 백한테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뭔가 좀 흑이 백을 오히려 도와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맥점이 존재할까요? 요 백이 한 집을 사수할 때 단수 한번 쳐주고 이도를 멋지게 희생번트 삼아가지고 두 집을 만드는 그런 원대한 또 꿈을 꿔볼 수가 있죠. 자, 혼자만의 술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으로 바둑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자, 그래서 백이 단수를 이렇게 치는 게 더 좋아요. 왜냐? 단수를 치고 따냈을 때 여기를 두면 이제는 여기를 먹여칠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꿈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 물론 이쪽을 두는 것도 가능하죠. 흑이 어떻게 액션을 해줘도 여기는 이미 살아있는 모양이고 집은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디로 보이시나요? 급소가 딱 떠오르시나요? 아주 어메이징한 멋진 급소가 있는데요. 그렇죠. 바로 이런 자리를 딱 갖다 붙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응수를 할 거냐. 백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받고 싶은 일감이 좀 많이 끌어오르죠. 이 한 점도 잡고 반대쪽도 둬서 여기를 사수해서. 자, 흑이 여기를 두면은 따내는 건 역시 큰일 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의 도돌이표 버전인데 공격을 할 때는 공격을 해줘야 된다. 따내면은 막는 것까지도 가능하고요. 욕심을 좀 덜 부리면 이렇게 두더라도 역시 흑도를 잡고 어차피 흑대만 잡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바로 여길 막았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막아간 수가 좋은 수인가요?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길 뒀을 때 결국 이 수로 인해서 흑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흑이 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이 자리를 젖혀가는 것을 두는 것이 올바른 발상이 되겠습니다. 백의 지금 흑을 잡자고 공격을 해서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오히려 백대마가 큰일 나게 되겠고요. 백이 만약에 이거를 사수한다. 그러면은 흑도 본인의 집을 멋지게 사수하고 이쪽도 지금 집이 나 있는 모양인 만큼 자, 이 흑대마는 살아있게 됩니다. 자,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소극적인 응수가 그 원인이었는데요. 적극적으로 두려면 이렇게도 써야 될까요? 들어가면 한 집을 더 내겠다는 얘기지만 자, 이것도 뭐예요? 혼자만의 수읽기. 젖혀가는 순간 백은 다시 한번 귀가 타오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두더라도 백은 두 집이 잘 날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백대마가 잡혀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알았어. 자, 이렇게 느낌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바로 맛보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면 여기를 막아서 이 안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붙여도 이렇게 막아서 오히려 반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반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끈하게 해줘야 돼요. 어설프게 하는 순간 오히려 백이 수렁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적인 수를 줄 때는 과감하게 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찝으면 어떻게 하냐? 어디선가 봤던 그런 모양이 다시 등장하죠. 자, 그렇습니다. 단수 한 번만 쳐주고 나서 여기를 막으면 역시 백은 살아있게 되고 흑대만은 모조리 잡혀버리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흑이 포기를 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너무 서둘렀을 때 계속 백이 막아가는 걸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여길 둬도 막으면 안 되고요. 이쪽을 먹여쳐도 사실 따내도 되지만 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흑이 이쪽을 찝었을 땐 여기도 되지만 먹여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흑이 그 어느 곳을 두더라도 백은 막았을 때 흑이 성립이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올 수는 없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는 참아줘야 되는데 딱 붙여가지고 아주 예쁘게 백이 욕심을 못 버린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흙은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백이 나름대로 아주 멋진 반격을 해줬는데 흙에 또 기가 막힌 수가 숨겨져 있었네요. 그럼 결국은 이 붙이는 수가 정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연결한 수가 또 어설펐던 거예요. 어떻게? 화끈하게 이렇게 둬주는 것이 제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면 뒤로 단수 쳐서 자, 이렇게 했을 때 따내버리면 결국은 양쪽을 맛보기로 지금 백이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옵션이 있죠.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제 꼬부리는 것 대신에 애초에 흙이 두었던 급소 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길 끊어가는 거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단수 쳤을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살리려다가 흙이 끝장날 수가, 백이 끝장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전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단수를 치고 따냈을 때 있기만 해도 뭐 비기 나면은 뭐 지금 성공이고 막아도 백이 철벽 방어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지대 삼아가지고 버림돌로 삼고 살겠다라는 얘기죠. 이 그림도 가능합니다. 자, 얼핏 보면 이제 정말 다 해봤는데 정답이 있을까요? 일단 이런 거는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런 1의 1 자리 같은 경우는 논외라고 치자고요. 아예 될 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수 가지고 여길 두는 것도 논외라고 봐야 되겠죠. 따내기만 해도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수입니다. 자, 바로 급소는 기가 막힙니다. 자,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기가 진정한 급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백한테 한 점을 잡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때가 되었습니다. 젖혀서 백한테 삶을 강요하고 흙도 안정적으로 두 집을 내고 삶을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죠. 자, 그러면 백이 이번에는 다르게 이렇게 한번 이어볼까요? 자, 이거는 백이 정말 다 잡혀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는 백이 가능한 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길 막더라도 흙은 반대쪽을 잡아버리면은 뭐 여기 백이 쌈지로 수수로 쌈지 뜨고 살아야 되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더 큰일 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잡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백의 최선의 응수는 어디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쪽을 이어가지고 두는 거. 여기까지 두는데 수읽기가 재밌는 게 내가 수를 읽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또 많아요. 수는 중간에 멈추는 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절대로 고수가 되는 것이 가능치가 않죠. 자, 이게 맛보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물쩍 넘어간단 말이죠. 하지만 이 늘어간 수가 기가 막혀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묘수가 돼서 흙대마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나 역시 첫 수는 내가 맞았네. 하지만 그 첫 수, 일감은 감각일 뿐입니다. 수읽기를 정복하는 자는 요 다음에 이렇게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길도 가지고 이렇게 틀렸을 수도 있고요. 자, 반대로 상대가 그걸 못 찾았을 수도 있겠죠. 여길도 쓸 때 요렇게 수를 네 갈래길을 정확하게 읽고 나서 네 갈래라는 건 이거죠. 여기 먹여치는 것도 상식 밖의 수가 되다 보니까 얘까지 딱 읽은 다음에 두 집을 찾아내면은 완벽하게 고수로 가는 그런 관문을 거쳐왔다. 네,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지나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이 대마가 과연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역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닌가 봅니다. 이 공격을 통해서 백이 쫄아가면은 오히려 이렇게 두 집을 낼 수가 있었고요. 백이 무책으로 그냥 가만히 여기를 이었다라면 오히려 백을 잡고 살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백미죠. 여길 있는 백의 반격에 앞서서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둬도 잘 안 되는 그런 모양이었지만 한 번의 인내심, 인내를 하지 않는 순간 기회는 날아가 버립니다. 딱 한 번의 인내심을 통해 가지고 흙이 한 집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흙대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환상적으로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